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일단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코너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 스타님들이 어떤 걸 얘기해 주셨는지, 아까 이제 해양 스타님 오일 얘기해 주셨는데, 오일 뭐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진행했던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오일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랑 얘기를 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G20 회의를 조금 앞두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보고 있던 뷰는 이제 G20에 참석하는 이제 당국의 나라들이 오펙, 비오펙, 미국까지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조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유가 가격대에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많이 얘기를 드리고 사실 그때 싶어요. 빈살만이랑 러시아 푸틴이 만났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미국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사우디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상황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제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은 과연 미국 입장이 지금 유가에 대한 추가 하락 자체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제 사우디의 형방성이 굉장히 갈릴 입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셰일가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해요. 근데 단가 자체가 낮아질수록 세일에 대한 기대 이익 자체도 굉장히 적어집니다. 단순히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 자체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오펙하고 대립 관계에서 승산을 이뤄내겠다는 그 전략밖에는 안 돼요. 지금 유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50 초반대에서 계속 머무는 입장인데 유가를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은 커요. 근데 그 끌어올릴 만한 가능성이 있는 시황 자체는 G20과 오펙 회의가 있어요. 근데 G20 자체에서는 이제 유가에 대해서 크게 상승 자체는 이끌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감사는 합의했는데 규모를 안 정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정확히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합의에 대한 돌출이겠죠. 근데 이제 지난번 한 차례 러시아가 합의 불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제 기대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감산이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기대값 자체가 굉장히 돌출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데, G20에 대한 그런 합의 돌출 과정이 어떻게 보면 증시 자체가 열리지 않는 주말에 나왔어요. 그렇죠. 주말에. 그렇기 때문에 갭이라는 부분이 나왔던 거고, 이 갭이라는 부분이 나왔다면은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찬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전략 자체로 좀 모색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감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나 오펙 입장에서나 합의를 돌출될수록 서로 윈윈하는 전략 자체가 나올 수 있어요. 미국 자체에서는 셰일가스에 대한 유가 단가 자체가 굉장히 낮으면 수익성을 뽑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구간대에서 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쉽게 얘기하면 오펙 감산 합의에 대해서 건들지 않을 입장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가격대가. 지금 유가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 만큼 반등에 대한 스타트, 조정에 대한 스타트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진폭 자체가 굉장히 세게 이루어질 전망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극점 자리를 굉장히 잘 뽑을 수 있는 위치값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전일 고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전일 고점 자리가. 전일 고점에 대한 지지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파동에 대한 기대치예요. 자, 파동이 나왔는데 3파동이 나왔다는 전략 자체는 이 지지 자체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전략 자체가 보여요. 그러면은 밑단에서 갭을 메우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깨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됩니다. 그리고 감산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감산이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지지를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직 갭을 완전하게 메우진 못한 상황이에요. 갭을 완전하게 메우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차례 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한번 밀렸다가 저가 단계에서 극점 자리를 한번 모색할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급을 드리지만은 해외 선물은요, 그 마크 트웨인이 언급한 말이 있어요. 공경에 빠질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확신에 의해서 공경에 빠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여기부터 올라갈 거야, 이런 확신 자체는 가지지 마세요. 왜냐면 오펙 자체라는 거는 여러분들
원래 이제 말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러시아 자체도 하루 전에 말 번복하고 이래요. 네, 맞아요.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갑작스럽게 번복한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항상 품고 어떻게 보면 이 지지에 대해 밀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자체도 확실하게 딱 긋고 가야 됩니다. 상황 자체가. 그럼 극점 자리에서 좀 포지션을 잡아보겠다 이러면 52 밑단가에서 굉장히 이게 유용하게 자리를 한번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떻게? 매수 전략으로. 지난주에 매수 전략을 펼쳤던 거는 G20에서 감산 합의에 대한 돌출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매매가 굉장히 껄끄러웠던 이유는 주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장 초반부터 시작부터 갭 상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지션 선정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면 갭으로 그냥 띄워버렸으니까. 근데 제가 본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말이 아닌 이제 목금 사이에서도 내용이 돌출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톡스타에서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것이다. G20에서 감산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전략 자체를 펼쳤어요.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감산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리스크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가를 치고 어떻게 보면은 손절 라인 자체가 이렇게 진폭이 이루어지는데 감산 또 불합의가 떨어졌다. 이러면은 시황에 대한 번복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추가적인 여기가 굉장한 매도 지지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단가 지지가 굉장히 어렵죠. 그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장을 이때는 쉬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언제든지 조정이 올 장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급하지 않게 매매 전략을 펼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 자체는 내일이죠. 내일 있을 오펙 회의에서 감산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돌출될 것이고 지금 아직 갭을 메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갭을 메우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전략 자체를 좀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에 이제 이슈 자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추가적으로 언급드릴 거 뭐냐면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가 좀 많이 네.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어요. 자, 지난주 한 주 왜냐면은 통화 정책 자체는 지금 FOMC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꺼냅니다. 유로존 관련해 갖고 시황 자체라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전혀 볼거리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언급할게요. 브렉시트 뉴스 보지 마세요. 브렉시트 뉴스 봐왔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통화 정책 유로존에서 나올 얘기 자체가 불보도 뻔해요. 테이퍼링 종료.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 기다리겠다. 경제지표 기다리겠다. 이 관점밖에 없어요. 얼마간? 6개월간이에요. 그러면은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자체만 포커스를 굉장히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파월 의장이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나 꺼냈어요.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 지금 금리 현상 자체가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는 거는 원래 당초 이제 파월이 주장했던 지난 2019년에 있을 세네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저버릴 만한 전략이에요. 근데 왜 파월 자체가 갑작스럽게 이런 중립금리 밑에 있다는 어중간한 표현을 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시장의 극대화적인 어떻게 보면 파급을 막기 위함이에요. 6개월간 해왔던 주장 자체를 갑작스럽게 번복하기보다는 어떤 재료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FOMC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먼저 FOMC에서 확 꺾어버리면 좀 그러니까 일단 네. 조금씩 흘려주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자체는요.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은 자, 달러 인덱스 차트 좀 열게요. 자, 지금 달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달러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달러의 강추세가 시작되는 거는 FOMC의 종합적인 발언이에요. 성명서라든가 회의록 결과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내년에 금리 인상 기조 자체를 조금 변경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요. 엄청난 강매도장이 시작됩니다. 쭉 밀리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만큼 더 심화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진짜 달러, 유로, 골드에 대한 장세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을 좀 심화드리고 싶어요. 자, 정확히 28일이죠. 28일 날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 자체가 의견을 얘기했어요. 중립금리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제가 언급드리지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도 아닌 어떻게 보면 목표치에 가장 가까운 수치예요. 정확하게 수치가 몇 프로다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FOMC에서 상황마다 조금 다르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FOMC가 보고 있는 중립금리에 가까운 수치는 제가 봤을 때 3%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왜냐하면 내년에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려면은 어차피 12월에는 금리 인상 자체가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5%라는 2.25에서 2.5%라는 수치 자체가 12월에 안에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내년에 한두 차례 금리 인상 자체로 번복을 한 다음에 금리 인상이 목표치 바로 밑에 있다는 건 3%에서 중립금리를 형성하겠다는 의견 자체가 대다수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녹이려면은 추세 자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건 명분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로에 대해서 장기 관점이라든가 그걸 잡고 싶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다리셔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조금 있다가 게다가 이제 유로가 좀 있으면 만기예요, 네. 여러분들. 유로가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 전에 웬만하면 추세 자체가 안 풀려요.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 굉장히 힘들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근데 이미 재료는 던졌습니다. 재료를 던졌다는 의미 뭐냐면은 FOMC에서 언제든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이에요. 그러면은 회의 결과에 대해서 도출된 다음에 그 다음에 포지션 자체를 장기를 들고 가셔도 전혀 늦지 않다는 소리는 하고 싶어요. 왜냐? 워낙 획기적인 크게 갈 거기 때문에. 워낙 그렇죠? 획기적인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워낙 획기적인 발언이에요. 그간 6개월 동안 FOMC 파월 의장이라든가 FOMC 전반 브레이너드라든가 비둘기 기조를 유지했던 이 사람들이 작년에죠. 2017년도에 갑자기 올해 들어서 매파 기조를 엄청나게 유지를 해왔던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FOMC에서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바뀐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유로존 회 통화 정치도 아니고 영국의 브렉시트도 아니고 FOMC의 이제 금리 인상 주기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커스 맞춰야 될 시황 자체가 여기에 다 몰두가 돼 있습니다. 미중 무역도 아니에요. FOMC의 통화 정책 자체입니다. 확실하게 언급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금리 이번 달에 올렸는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한국 증시도요. 미국 기준으로 해갖고 이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나 이거를 파악하셔야지 한국 금리 올렸다고 해갖고 이건 아니에요. 단순히 조정장만 주는 장세입니다. 이것도 좀 면밀하게 이제 기준점을 확실하게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럼 달러 인덱스 관련해갖고 가장 중시해야 될 포커스 자체는 뉴스가 난다발로 오면요. 여러분들 오히려 혼동이 와요. 달러 인덱스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내용은 앞으로 2019년에 있을 금리 인상 주기 자체를 어떻게 스탠스를 변화하냐, 그걸 FOMC에서 얘기가 나오냐, 거기에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골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제 그런 발언이 꺼내지고 굉장한 모멘텀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자 잠시만요. 일단은 뭐 사실 그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원래 중립금리가 3.5로 다들 예상을 하다가 이게 네.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다들. 원래 네. 당초 이제 세네 차례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3.5가 이제 중립금리의 목표치가 맞겠지만은 최근 이제 파월 의견의 얘기를 들어보면 3%대가 중립금리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골드에 대한 지지 자체가 너무 명분이 보여요. 왜 그러냐? 달러가 좀 더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됩니다. 골드 자체는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럼 밑단가에서도 충분히 여유 있게 잡을 수 있을 만한 조건 자체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수의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달러 인덱스의 추세대가 형성 안 된다는 첫 번째 정황 자체가 보이고, 파월 의장 자체가 중립금리 밑에 있다는 그런 얘기 자체가 있겠지만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명분이 딱 쓰는 거예요. FOMC에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강세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2월 금리 인상 자체는 더 이상 논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왜냐?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으면 그거는 시황이라든가 뉴스가 아니에요.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달러 인덱스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은 FOMC에서 나오는 2019년도에 있을 금리 인상 기조 자체를 한두 차례 인상하냐, 세네 차례를 인상하냐, 여기에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골드 자체는 추후에 골드를 매수를 볼 단가가 밑단가에서도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사실을 전제를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체에서 달러 인덱스가 굉장한 하방 추세가 나올 거라는 전제 자체는 안 보시는 게 좋고, 골드 자체도 한풀 꺾이고 여기서 전일자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기 관점을 보려면은 기다리셔도 돼요. 그러면은 FOMC에서 딱 얘기 나왔다. 그때부터 골드가 이 지지를 밀릴 가능성이 굉장하게 시사하고 그때부터 포지션의 선정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 값도 마찬가지예요. 오일도 지금 지지 자체를 한 방울에 부딪혔어요. 내일 이제 제가 오일 자체를 기다리고 있는 거는 단가 자체를 잘 지기 위해서요. 제가 아무리 올려도요. 여기 단가에서는 손실에 대한 컷이 너무 길어요. 여기서 만약에 저는 매수 잡으라고 여기서 하고 들어가야 되면 싶지만 손실컷이 좀 크다. 유동성 대비해 갖고 300틱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 이 지금 최근 하락 장세에 대비해 갖고 저가 컷을 들고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지만 여러분들 자본금 대비해서 컷을 들고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밑단가에서 지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갭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안 메워졌기 때문에 52 밑에 단가에 내려왔을 때 거기서 자리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명백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자체는 오펙에서 감산할 수 있다. 그리고 달러 관련해 갖고는
어쨌든 간에 파월 의장이 재료는 던졌으니 FOMC에서 내용이 나올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만 바뀐다면은 달러의 강약세가 펼쳐지면서 골드, 유로, 엔 자체는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포커스를 맞출 거는 10년물 채권 아닙니다. 오늘 나온 뉴스 자체가 이제 일본이 중국하고 이제 채권 매입량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미국 국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죠 지금. 거의 1, 2위를 박빙하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최근에 이제 무역 전쟁 자체로 굉장히 화두가 돼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같이 이제 미국하고 싸우려고 했어요. 이걸 무기로 10년물 국채 자체를. 근데 휴전 장세가 열리면서 갑작스럽게 오늘 일본 자체에서 국채 매입량을 확대했습니다. 10년물 엄청 샀죠. 예, 10년물을 엄청나게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이거는 무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121.00 여기 단가에서는 사실 매도 부분은 한번 질 수 있는 단가 자체가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거 갖고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네. 때문에. 그러면 또 한 차례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엄두가 되는 거죠. 10년물 국채는 매수 접근이 쉽지 않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단가를 굉장히 기다렸어요. 10년물 국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실 분이 관점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기다리라고 언급드린 자리가 1, 2일이었어요. 불과 3주 전, 4주 전까지도요. 여러분들 국채 한번 해보고 싶으면요. 여기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세요. 이 관점 자체를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매입량 확대했대. 근데 이거 자체가 오래 갈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일본이 하는 행동들이 불보듯 뻔해요. 왜냐? 중국하고 손잡고 다시 한번 이 국채 가지고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손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지지 자체 풀리고 1250 자체가 넘어간다면은 완전히 매수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지지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는 못 본다는 정황 자체가 펼쳐져요. 하지만 121 자체는 매도 관점 자체가 굉장히 성립되는 자리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오늘 비록 일본에서 국채 매입을 했다지만은 이거 갖고 또 한번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에요. 대추세 만들기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일에 대한 매수 관점, 그리고 골드는 매수, 유로 매수인데 좀 기다리는 관점. 일단 FOMC에서 일단 확실히 나오는지 한번 네. 확인해보자. 하지만 10년물 채권은 다르다는 점. 10년물 채권은 그렇게 채권은 가지 않는다. 미중무역으로 무기를 써왔기 때문에 이 관점 자체는 좀 더 다르게 봐야 된다. 이 관점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